이란의 사주를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 예멘이 지금 한 서너 개 반군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우디가 UAE 등과 더불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후티 반군이라는 세력들은 가끔 가다가 사우디로 미사일을 쏘면서 사우디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사우디 최대 석유회사 아람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 10여 개를 공격했고, 그 중에 다수가 치명타를 입혀서 지금 사우디의 원유 시설이 지금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우디 생산량의 약 60%가량, 세계 석유 생산량의 5%의 차질을 빚게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유가를 19%나 어제 폭등을 시켰고,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이 또 다른 중요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지금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 보고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시사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잖아도 세계가 지금 글로벌 경제가 복합 불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격인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 일이 터지기 전부터 미국 경제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트럼프가 막 떠들고 있었어요. 지난 11일 날에는 트윗을 통해 연준의 금리를 제로나 그보다도 더 낮춰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국채를 차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이 미국은 항상 가장 낮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어야 된다라면서 금리 낮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본인은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지만은 트럼프가 요구한 대폭 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없었던 그야말로 새로운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를 다시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가 폭등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또다시 어제도 지금 유가 폭등 등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친이란이고 이란에서 미사일이나 각종 물자들을 대준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이들이 자신을 배우라고 했지만은 미국은 이란을 배우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예멘이 아닌 이란에서 발진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드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란이 순항 미사일을 쏜 거 아니냐. 즉 드론이 몇십 대가 왔고 그 사이에 지금 순항 미사일이 하나 더 날라왔다. 그래서 드론이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순항 미사일이 날라왔다. 드론만으로 저 정도의 공격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배후가 확인될 경우에는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진주만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이게 가장 좋은 지금 이유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승부가 안 나고 있어요. 중국이 간판 트럼프의 약점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을 중국이 결정적일 때는 미안해, 조금 우리가 자제하자, 내가 잘못했다, 좀 고칠게, 이러고는 또 시간 끕니다. 그러고는 또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중국이 정부 수립 70주년 열병식을 하면서 천안문 광장에 신형 ICBM을 갖다가 이렇게 동원해서 열병식을 하고 항모 파괴 미사일, 스텔스기 등을 총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러 12만 명의 군대가 연합훈련을 미국을 겨냥해서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응 강도를 높여가는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줄어서 이제 관세도 어지간히 올려서 쓸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영구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이 지금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트럼프와 이렇게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요.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커창은 중국 경제가 6% 이상 성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업 생산이 4.4%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월 8일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5.5%에 그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이번에 6% 올해 6% 성장을 할 것인지 그것도 완전히 지금 의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제조업이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트럼프의 재선이 위협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주 사업으로 내세웠던 게 세일, 오일, 가스 등 세일 산업을 갖다가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국제 유가가 최근에 완전히 그냥 저유가로 붕괴하면서요. 제조업에 있어서 지금 이 세일 가스,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일 오일 프로젝트가 굉장히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유가 하락으로 미국 세일 업계가 줄줄이 파산하면서 텍사스 지역에 난립했던 중소 세일 업체들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일 회사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대규모로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하고 지금 미국이 이번에 이란발 사우디 유전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란과 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풀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란이 이 제재 이전에 하루 400만 배럴을 수출했는데 미국의 제재로 지금 하루 50만 배럴 정도밖에 수출을 못해요. 그런데 이란을 풀어주면 미국이 지금 세일 산업이 더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키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지금 이런 공격, 사우디의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미-이란 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금이나 엔화 같은 안전 자산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공격이 이루어진 타이밍이 보면 지난번에 그 프랑스의 G7에 가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트럼프하고 로하니가 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고 그래서 유엔 총회 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매파인 볼턴을 잘랐습니다. 특히 프랑스 등이 양국을 화해시키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이란이 이 사우디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양국 화해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덕을 보느냐라고 봤을 때 이란 내에 강경파들이 트럼프하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하고 화해를 하게 되면 강경파의 입지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의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미국의 이 이너서클 그룹들이 이란 내 강경파와 합작을 해서 사실상 지금 공격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CIA, FBI 같은 흔히 언론에서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너서클이 지금 볼턴 해임 등으로 쓸 자리가 없어지면서 서로 내부의 강경파들이 이번에 이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딥스테이트 흔히 군산 복합체적인 어떤 미국을 움직이는 숨은 그림자 정부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무기를 많이 팔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미국의 세일가스에 투자해 놓은
돈들도 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에너지 주가와 또 방산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미국이 이걸 다 기획을 해서 이란하고 딜 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해서 유가가 이란과 딜을 한 후에 폭락할까봐 미리 지금 이 유가도 좀 올려놓고 또 사우디의 생산시설을 유가 생산시설을 좀 제한시켜 놔서 생산량을 줄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란발 이런 사우디 석유시설 위기를 갖다가 핑계 삼아서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부분에 핑계로 쓰고 또 사우디가 카쇼크지 암살 때문에 미국에 덜미가 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우디가 얻어맞도록 해서 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그럼 이 유가를 좀 올리고 사우디의 생산량이 제한되고 미국은 이란과 이렇게 이제 극적인 딜을 하면서 전쟁 위기의 상황을 수습하고 또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런 석유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금리를 좀 쫙 내라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뭔 위기가 생겨서 그걸 수습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특히 경제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고 자기가 되고 난 뒤에 환경 문제니 이런 데 파리 기후 협약까지 탈퇴하고 중요시 해온 세일 가스 오일 개발이 지금 워낙 저유가에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해져 버리고 세일 산업 자체가 지금 쇠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고유가를 유지함으로써 세일 가스 오일들이 이 마진을 맞춰서 그 고유가에서 아주 활성화되는 부분을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아주 극적인 타이밍에 협상을 해서 서서히 이란에 대해서 이 원유 수출을 풀어주게 되면 적어도 내년 선거까지의 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지 않겠나. 지금 이런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같은 나라에는 거의 그냥 폭탄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 각국들이 지금 안 그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고 자, 전 세계가 미중 무역 전쟁 14개월 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위축되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 전체의 성장을 지금 1.1%로 하향을 했고 예금 금리도 마이너스 0.5로 낮춰서 이제는 더 이상 낮출 금리가 없다는 겁니다. 통화 정책이요. 이런 불황으로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수출을 주도해 오던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수요와 공급에서 동시에 지금 이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는 내년까지 세계 GDP가 0.8% 줄어들 거다. 미국 제조업의 경기가 3년 만에 위축이 되고 미중의 복합 불황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지금 유가가 20%쯤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폭격을 하고 그래서 이런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지금 전쟁 분위기가 그야말로 가뜩이나 나쁜 세계 경제에 지금 데미지를 입히고 기업에는 기름값이 오르니까 원가 부담이 돼서 생산이 줄어들 거고 또 수입하는 물가들은 오른 유가만큼 비싸질 거니까 가게가 오른 물가 때문에 소비를 줄일 거고 그래서 공급이나 수요에 다 데미지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런 미국 내부에서의 복합 불황을 인식하면서 정부에서 비축해 놓은 기름을 풀면서 지금 이 사태의 기름값이 미국 내에서는 데미지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사우디가 복구에 몇 주가 걸리고 향후 6개월간 80달러의 수준으로 이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정한 정도까지 이 이란을 공격을
제한적으로 하는 단계에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딜을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서 딜하는 것이 극적인 기저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유발시키는 기저 효과라는 거. 밑바닥까지 갔다가 완전 전면 전쟁처럼 보이다가 딜 치는 게 더 재미가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혼란해 죽겠는데요. 이제 미국, 이란, 사우디까지 얽혀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